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생각이 많아지면 씁니다. 복잡하면 펜을 들고 끄적였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회사 출근하시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제 옆에 임책임님은 이메일부터 확인하더라고요. 메일을 확인하면서 무심코 이런 말에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책임님, 이 이메일 좀 같이 봐주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이메일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보냈으니 당연히 한글이겠지요. 다시 이메일을 보면서 저도 임책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읽으면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인지 두리뭉실하고 무슨 문제인지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알았다고 치고 마저 읽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무엇을 요청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사항을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해결책을 요청한다는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책임님,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너무 피곤해요. 임책임의 말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느껴지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에도 이런 답답함과 마주했어요. 회사에서 이메일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회의잖아요. 오늘도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회의를 요청하는 이메일부터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미팅에 참석했어요. 미팅 시간은 대략 1시간이었는데 30분이 넘도록 어떤 주제로 모였는지 우왕좌왕하는 회의실에 있다 보니 조금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 미팅이 빨리 끝내고 해야 하는 일을 마무리를 해야 편한 마음으로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달리 회의의 방향을 잃고 시간만 쓴다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미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시간이 넘는 미팅을 다녀와서 자리에 앉아서 미팅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10분이면 될 것 같았던 미팅이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왜 안타까웠는지 이유를 살펴보니 생각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잘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메일 제목부터 메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배경, 경과사항, 조치사항, 협조사항 또는 의견을 구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쉽게 나누어서 작성했다면 아침에 임책임의 입에서는 불편하다는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김책임이랑 같이 일하면 일이 깔끔해서 좋다. 또는 김책임은 일을 잘한다. 라는 좋은 평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도 배경의 설명은 이메일로 대신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회의 초반에 이야기하고 이해를 했는지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 회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리고 그것에 집중하였다면 좋은 미팅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문제점에서 부족한 것은 아마 글을 쓰거나 회의를 요청한 사람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각자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이메일을 보냈으니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일에 대한 주도권을 잃으면서 일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손으로 써가며 정리하기입니다. 손으로 생각을 써 내려가기 전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손으로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손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역시 습관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생각을 손으로 써 내려가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결과는 늘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만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조사해 봤어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놀랐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오드리 반 데르 미르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손글씨를 쓸 때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뇌전도이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뇌 연결 패턴이 훨씬 정교하게 일어나지만 타이핑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반대로 회의 중에 중요한 내용을 손으로 메모할 때 단순히 정보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고 연관성을 이해하며 체계화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쓰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또 밀러와 오펜하이머, 뮬러 앤드 아펀하이머 2014 연구는 손글씨와 타이핑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이들은 손으로 필기하는 것이 단순한 기록 행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학습 과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즉시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적 정보 회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개념적 정보에서는 손글씨가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테스트, 즉 일주일 후 테스트에서는 사실적, 개념적 정보 모두에서 손글씨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손으로 쓰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결과인 만큼 계속해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글씨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글자 모양을 인식하며 시각 처리 영역을, 손의 미세한 움직임 제어를 통해서 운동 피지를, 계획 및 조직화를 통해서 전전두엽을, 기억력 형성 및 강화를 통해서 해마를, 공간 인식 및 처리하면서 두정엽을 활성화합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서 뇌를 깨우고 생각도 정리되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볼게요. 걷지 못하고 뛰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내 생각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니 당장이라도 손으로 무엇이든 쓰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기 위해 준비 과정이나 익숙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사를 권해드립니다. 필사는 손글씨 쓰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은 제가 말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답습니다. 제 단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부탁을 했을 때의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제 아들이 이런 조건에서 저와 닮은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행동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필사는 단순한 문장 베끼기를 넘어서 우수한 문장을 손으로 따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와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필사는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손글씨 쓰기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듭니다. 하루 한 장, 아니 한 줄이라도 특정 시간을 정해 필사하는 과정에서 손글씨 쓰기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글을 한자 한자 쓰면서 읽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 느려진 여유가 많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그 공간을 선택할 자유를 선물하지요. 내가 왜 이 문장을 쓰고 있을까?
문장을 쓴 사람은 왜 이 단어를 사용했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나에게 더 맞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문장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중에 내가 사용해 봐야지. 이 문장은 좋다. 오늘은 이 문장을 지켜봐야지. 느리게 읽고 생각하고 시간을 무겁게 사용하면서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합니다. 좋은 문장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상황인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니 따라해 봅시다. 이런 피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을 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손으로 글을 쓰는 시간을 사랑하고 있고 손으로 끄적이는 시간을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필사, 좋지요. 저도 필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하는 달리기나 독서처럼요. 모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하기 위해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에 같이 쓰면 좋은 이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 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전해드린 사항을 말고 더 좋은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반영하여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볼게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